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의사 유튜브를 주관하고 있는 박이욱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저번에 아직까지 저기 편집해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친구 발만 찍어가지고 발만 찍어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 제 친구 메인대학교의 한유수 박사가 정말 멋진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사실은 그 양반이 좀 얼굴이 노출되는 걸 허락만 해줬다면 가장 먼저 1호로 올라갔을 텐데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또 아주 저의 절친 신준희 선생님이 미국에서 나오시고, 신준희 선생님의 따님이신 스테파니가 또 한국에 오셔서, 그리고 또 우리 이종원 개원을 좀 축하해주러 오셔서 아주 간단한 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찍고 나서 다 올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편집해서 올리겠지만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수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제 친구 신준이, 제 친구 스테파니, 내 친구가 딸인 스테파니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한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 친구 신준이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저희랑 같이 학창 생활을 하다가 전 가족이 남미로, 맞죠? 중미인가요? 남미로 이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라과이로 이민 가셨는데, 그때 이민 생활은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토픽이 이민 생활, 이민이죠. 아니면 거기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민하셨을 때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낯선 환경이라든지 낯선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극복했던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 이런 극복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파라과이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신준희 선생님 힘들으셨던 건 뭐예요? 힘들었을 때는 이제 문화 차이가 물론 있겠죠. 이민들 갔었을 때, 이민자들이 갔었을 때 그 나라에 적응 못하는 거. 물론 거꾸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다든지 다른 나라 분들이 한국에서 살 때 또 한국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80년도니까 다른 거보다 이제 거기 가서 그 인종차별이라는 걸 처음 느꼈죠. 그 레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레이시즘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어고, 근데 언어 장벽은 손짓발짓 하면 되는데 그 레이시즘이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지금도 미국에 사는 분들이나 교포들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다른 나라 유럽 이런 데 살면서도 레이시즘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때 80년대 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게 심해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우리가 옛날 80년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같이 이렇게 행사 있으면은 같이 서로 이렇게 발 맞추면서 이렇게 쭉 학생들이 걷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끼리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제 그 사이에 껴가지고 수백 명 애들한테 이렇게 밀치면서 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슨 이거는 장난감 공 갖고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하는 것처럼 수백 명이 거리면서 그때 받았던 그 모멸감, 그 수고감은 굉장했죠.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내가 반박을 한다든지 그러면 수백 명한테 터지니까. 그때 그렇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극복했냐? 가만히 생각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옛날에 그 이민구 갔었을 때, 고등학교 때는 조금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좀 팔씨름이 셌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에서 애들한테 팔씨름 하자. 싸움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머리 썼죠. 팔씨름 해서 내가 니네들한테 나를 이긴 놈 있으면 내가 니네들한테 붙이겠다. 그래서 이제 다 덤벼. 그래서 팔씨름해서 내가 그때 한 80명을 달렸어요. 그래서 80명을 이제 다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그게 난 덜 받았죠, 차별을. 근데 이제 내 뒷바 따라 들어오는, 내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받았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팔씨름은 뭐 이거 별개 얘기지만은 요령이에요. 이렇게 내 쪽으로 딱 해가지고 최소한 빨리 넘기면 돼요. 그러면 뭐 아무리 힘겨운 사람도 이렇게 탁 넘어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와. 힘들었던 걸 넘어갔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신진 선생님은 저한테는 어떤 분이냐면 중고등학교 때 저한테 영화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고요,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고요, 문학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저의 컬처 리더셨던, 어렸을 때 저한테 그런 분이고, 또 이분의 이력, 뭐 저 다른 인터뷰에서 하는 것처럼 이력 얘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너무나 절친이니까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지, 영화 무연검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 스토리텔러 작가세요. 영화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랬죠. 뭐 저한테는 뭐 우상과 같은 분이지. 그러면 자 완전 그러면 파라과이에서 언제쯤 내가 좀 안정됐다, 언제쯤 이게 이 정도면 좀 안정이 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었어요? 그 안정이라기보다 이제 뭔가 거기서 하나의 이제 어떤 그 모티브를 찾는다 그러면, 그 당시 때는 80년대는 굉장히 원시적인 트레이드가 형성될 때예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소위 뭐 지금도 물론 뭐 컨테이너로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물류나 이런 게 큰 그 디스트리뷰터 하는 데서 다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소위 얘기하는 보따리 장사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는 맨투맨으로 내가 뭐 실어다가 갖다가 팔고, 그러니까 똑같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저기 인천에서 소금 갖다가 바다에 소금 갖다가 한해 갖다 팔고 뭐 이랬었을 때 많은 마진을 남긴 것처럼, 이제 그게 그때까지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파라과이에 가서 그 클래스메이트들한테 뭐 어떤 그런 아까 좀 전에 설명했었던 그런 아이러니를 겪으면서 친하게 됐지만, 한편으로 거기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눈을 뜬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옛날에 한번 샤프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이민을 간 거니까 한국에서 쓰는 샤프 심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K 그 할부가 스타트했다고 봐야 돼요. 그때 우리 그 브랜드가 모나미라는 건가 있었어요. 네. 네. 그 샤프 그걸 가지고 갔는데, 애들이 전부 물어보는 거, 어디서 샀냐? 이거 난 이상한 거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어디서 샀냐? 아니 어디서 샀냐? 어디서 한국에서 갖고 왔다. 애들이 한 명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물어보는 거야. 그 자기한테 팔으라. 근데 내가 하필 이제 이민 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딱 12개를 사가지고 장사를 해서, 나는 그냥 처음으로 장난처럼 그 당시 때 그게 700원이면 7,000원. 근데 사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모자르니까 이제 비링이 붙는 거예요, 지들끼리.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경매 같은 건데, 없으니까. 7,000원인데, 자기가 8,000원에 사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샤프를 갖다가 팔자. 네. 그게 아마 내가 최초로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 나와가지고, 보따리로 이제 그런 거 갖다가 팔면서 마진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리플 A 배럴이 있죠? 트리플 A 그 배터리. 그게 그 당시 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폭이 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되게 원시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갔었을 때 그 문제점은 어떤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거. 근데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면 또 그런 찬스가 온다는 거. 항상 기억에 수정이 있지만, 기억에 어떤 조작이 있지만, 우리 신준희 선생님 하면 전설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은, 어느 날 이제 파라과이에서 적정 연배 정도의 나이가 되셨을 때 주머니에 1,000불? 뭐 10,000불? 1,000불인가를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 거야. 그거를 라스베가스에서 거의 뭐 며칠 만에 다 쓰시고, 제로 베이스에서 성장하시기 시작해서 비버리 힐스에 입성하십니다. 이게 거의 한 2시간, 3시간짜리 스토리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미국에서 그렇게 나가 이제 남미에서 똑같은 그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뭐 한 20년 전에는 중국에서 옷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이제 컨테이너로 넘기는 걸 했죠. 거기 큰 그 컴퍼니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로 하면서 트레이드 인포로 하면서 트레이드 비즈니스 하면서 홀세일도 같이 했었으니까 그때 마진이 크고 좋았죠. 그리고 그때는 중국이 되게 좋았을 때요. 물가가 되게 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옛날에 그 80년대 그 남미와
어떤 그런 시장의 갭 여기서 비싸고 여기서 싼 거 어떤 그런 음.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아, 네. 예, 근데 한지 지금 단지 미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짜장면을 2만 원에 먹어야 되고 순댓국을 3만 원에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3만 원이요? 수익 3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게임처럼 포탈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 포탈 이용료를 받으면서 미국과 한국을 점프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그리고 저기 삼각지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서 보니까 9,000원이던데 네. 미국은 60불이니까는 6, 38이랑 8만 원. 근데 시작한 이게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사실은 이게 뭐 전혀 예고도 안 하고 이게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결례스럽게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측면도 있죠. 이렇게 시간을 조금은 이렇게 좀 세이브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사실 제가 항상 우리 신 작가님한테 상담하는 거는 내 자식들에 대한 그런 문제인 거거든요. 어쨌든 신 작가님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민을 가셔서 트레이드를 알게 되고 미국에 정말 거의 뭐 맨소드로 들어가서 또 성공의 역사를 쓰시고 그런 것들의 가장 어떤 펀더멘탈이라 그럴까요? 그 근원은 넓은 시야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는 진짜 그거 진짜 예, 정확한 것 예, 같아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자꾸 내 앞에 걸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위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붕 뜬다 위로 공중으로 점프해서 좀 바라본다는 걸 좀 넓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영국으로도 공부를 하러 갔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그러니까요. 인종하고 부딪히다 보면 네.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어렸었을 때 그 문화적인 그런 어떤 그런 충돌이나 딜레마를 벗어나는 거는 결국은 멕시코 사람 만나면 멕시코 문화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제 친구 뭐 주희 씨라고 그러잖아요. 유태인 친구 만나면은 그 유태인 민요 불러주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를 또 내가 좋아해가지고 각 나라의 그 역사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 그게 되게 같이 서로 융합될 때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수진 장군 쫙 우리보다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막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막 고구려 백제 신라 너무 잘하고 막 그럼 기분 좋잖아요. 어떤 그런 그렇다고 뭐 그거 막 아부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천착하고 있는 많은 부분 중에서 그 메인 한율수 선생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신 작가님한테도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북한 남한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되게 그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좁다. 그러니까 그 어떤 도메스틱한 데만 너무 천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신 작가님은 정말 이미 그 어렸을 때 그리고 굉장히 당시만 해도 폐쇄적인 사회에서 시야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넓으셨던 게 신 작가님이 성공하실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얼마 전에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리스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쪽을 리스펙하면 그 사람을 리스펙하게 되고 서로 리스펙이 있죠. 많이 알아가고 네. 넓혀서 그들의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고 그렇죠. 좀 넓게 그렇죠. 지리적으로 좀 넓게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네. 후배 세대들한테 좀 공부해 주시고 싶은 어떤 삶의 방식 또는 뭐 삶의 형태 뭐 이런 거 후배들한테 일단 후배들한테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다면 세상 살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건 성공하려는 게 왜 하냐? 어떤 그 어느 정도 부를 이루어가지고 돈이라는 거는 벌어서 많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돈이라는 건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사람을. 그 대신 되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죠. 돈이 많으면 편안한 삶을 사는 거지 행복한 삶하고 편안한 삶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그 돈을 쫓지 말고 뭐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돈을 쫓지 말라는 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도 양보를 하잖아요. 마진 같이 뭐 1,000원씩 나눠갖기로 했는데 오케이 너 1,500원 갖고 내가 500원 가질게.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로 또 다시 그게 버메랑처럼 돌아온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하고 네.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하고의 그 관계 똑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아픈 질문인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영화 무연검을 재밌게 봤거든요. 정말 저희 때 코딩이랑 이런 게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신 작가님의 작품이신 무연검에
흥행 실패 요인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원래 영화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베스트는 그 감독이 시나리오를 같이 써서 그걸 연출했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소설로 시작한 걸 대본으로 바꾸고 대본이 이제 그 감독한테 연출로 가고 그 연출이 배우들한테 하나씩 정해져서 이게 하나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다음에 그게 나왔었을 때 또 이제 그 에디팅 하는 거 있잖아요. 편집했었을 때 또 프로듀서들이나 아니면 그 제작자 대표나 아니면 그거 외에 더 큰 위에 더 그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 어떤 그런 입김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가면서 한 번 갈 때마다 계속 걸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무슨 게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서로 귀에다만 속삭여가지고 마지막 사람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엉뚱한 얘기 나오는 그 게임 있죠. 많이 하면 가족 오락관 이런 데서 네, 뭐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설악산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설악산이 아니라 나중에 한강으로 바뀌잖아요. 머리에 쏙 들어오고. 네, 이게 이렇게 건널 때마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오려면 감독이 대본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 다 해서 그래야지만 배우들한테도 자기가 쓰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들이 또 연기가 잘 나오고. 신 작가님 그러면 앞으로 더 스토리텔링 하실 건지 실제로 뭐 연출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는 사실 디지털과 이 AI가 너무 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이도 젊은 감독들이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챗 GPT하고 그냥 놀면서 그러면서 한번 어떤 그 미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항상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하고. 자, 미국이란 나라는 가서 일할 만한 나라고, 가서 공부할 만한 나라고, 가서 좀 생활해 볼 만한 나라인가요? 예전에는 맞았어요. 지금은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이유가 경기나 이런 거 안 좋다는 거 안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은 합중국이잖아요. 말 그대로 합중국인데 여러 나라 인종이 들어와서 서로 화합을 해서 가는 건데 지금 화합이 안 되고 오히려 깨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뉴욕으로 들어왔었을 때는 유럽에서 뭐 처음에 무슨 뭐 영국 뭐 여기 아일랜드 뭐 마지막 뭐 이태리 뭐 유러피안들이 계속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때에서 스타트 해가지고선 쭉 올 때까지 그래도 뭔가 화합이 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뭐 웨스턴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됐는데 지금은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화합은 어디서 되냐면 이제 그 인종과 이제 색깔이죠. 하얀 사람들은 하얀 사람들대로, 또 검은 사람은 검은 사람대로, 또 우리 같은 컬러는 우리 같은 대로. 이게 그래서 나라가 합중국인데 예전처럼 뭉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전에 살았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시니어의 생각이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테파니한테도 한번 여쭤봐요. 미국에서 실제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이고 공부를 여기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 스테파니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어떤 나라다? 우리 아빠 비교는 완전 달랐지. 어떻게 표현하지? 미국 처음부터 그 합중국어가 없었어. 근데 요즘에 코비드랑 같이 그 에코노미가 다 내려가니까요. 문제 점점 생겨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못 나가요. 너무 비싸요. 술 하나 마시면요 한 300만 원 나가요. 너 아닌가? 아니지 300불이겠지. 300만 원이면 300은 30만 원 정도 그러잖아요. 30만 원. 아주 팝한 음식을 먹는데도 무슨 정찬을 먹는 게 아니라 팝한 음식을 먹는데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맥주 하나 시키면 그러니까 그럼 스테파니 그럼 그렇게 물가 그만큼 비싸다 이거예요. 근데 그만큼 혹시 그 정도를 좀 메꿔줄 수 있는 그 일자리도 그럼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더 비싸지는데요. 돈도 들주는 상태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건 스테파니 말이 맞네요. 미국은
처음부터 합쳐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코빈 때문에 월수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맞아. 이탈리아하고 아일랜드 막 맨날 싸우고 막 맞아. 맨날 싸웠잖아요. 맞아. 야, 이거 진작에 하려고 그랬다, 지금. 너무 재밌고, 실제로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니까 가슴에 와닿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춘천은, 네, 300불 안 들어갑니다. 네. 바로 옆에 가서, 저기 삼겹살, 그리고 옆에 뭐라 그러죠? 서비스로 주는 것도 막 고퀄입니다. 아, 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이렇게 아주 불경스러운 인터뷰에 응해주신 신준희 쌤과 그레타 스테파니에게 진심으로 아, 영광입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뷰.